한반도만 이제 국한에서 놓고 보면 아마 여러 개 전쟁이 이루어지는 상황 때문에 뭐 러시아든 또는 뭐 미국이든 전력을 제때 투사할 수 있느냐,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 10대 1이나 20대 1이나 뭐 5대 1이나 이 정도의 전력 차면 우리가 아마 큰 전력 차가 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뭐 2대 1이나 또는 뭐 한 1.5대 1이나 3대 1 정도만 돼도 사실은 매우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만에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우리가 전혀 피해가 없는, 피해가 매우 적은 이런 전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렇게 한국과 미국이 앞서고 있는 공군기지에다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게 핵이 되든 아니면 그냥 탄도미사일이 되든 또는 화학미사일이 되든 이런 식의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북한으로서는 두 가지를 다 고려해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어쨌든 거래를 할 수 있는 수단을 더욱더 보강을 하는 거고요.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미국에게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이렇게 러시아 협력의 수단, 특히 우크라이나 참전의 수단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예, 의미하는 바가 있죠. 아무래도 북한의 핵 사용이 과거보다는 현실화됐다라는 평가가 반영이 된 거고요. 군사력을 운영하는 작전 계획으로 발전시킨다라는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미 한국과 미국은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무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CNI, 핵과 재래식의 통합 운영에 관해서 이미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위협에 단순히 미국의 핵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현무라든지 다양한 자산들, 재래식 무기도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라는 방향성도 이미 제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작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죠. 이번에 파병된 북한의 그 특수부대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나오는 건데요. 일단은 영상에 비춰진 부분이나 또 남북한이 현재 대치하고 있는 국면등을 살펴보면 물론 특수부대이긴 하지만 가장 뛰어난 수준의 부대를 보냈다라고는 사실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부분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난 특수부대는 당연히 북한에 남겨놓는다라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거기에 등장하는 북한 군인의 신장, 체격, 기타 장비들의 휴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더라도 가장 높은 수준의 특수부대를 보냈다라고는 판단하기 어렵죠. 예를 들면 북한의 특수부대를 우리 국방부는 20만여 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군사력 평가기관인 IISS는 8만 8천여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더 정말 특수한 부대는 그 중에서도 한 몇만여 명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특수부대는 대략 한 2만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적용하면 사실 북한의 특수부대 규모도 줄어들 수 있고, 그러한 특수부대만 진정한 의미의 특수부대다 그러면 사실 되게 제한적인 평가가 되는 거죠. 북한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런 작은 소규모 부대 전투에서도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라고는 사실 관측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드론을 활용하는 전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전투 지역에 갔을 때 드론을 활용하지도 않고 드론의 위협에 대응하지도 못했던 북한의 그런 군인들이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느냐는 당연히 의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클 것이다 라는 추정도 가능한데요. 소위 우리가 전쟁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정보라든지 또 전훈을 분석하기 위한 군에 소속된 인원들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분쟁과 전쟁의 양태가 결국은 우리 분쟁과 충돌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배울 필요성이 있겠죠. 또 게다가 북한군이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북한군의 전투 수준, 전술 이런 거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또 협조는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전투 병력을 보낸다 이런 개념보다는 정보를 공유하고 또 우리가 거기로부터 교훈을 도출하기 위한 인원들이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요구하는 건 오히려 돈보다는 식량이나 또 식량보다는 군사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군사기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북한이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는 전략무기 개발의 기술이고요. 특히 장거리 미사일 활용하는 수단에서의 기술이 가장 중요하게 요청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또는 위성 탑재체에 대한 기술 또는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 등을 대가로서 러시아에 북한이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을 받아서 생산하기보다는 조립 생산 정도는 가능한데, 조립을 하더라도 원자재라든지 이런 거를 다 들여와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전투기를 지금 러시아도 미국 필요한 상황에서 완제품을 준다거나 부품을 준다거나 이러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게 현실적인 거고요. 특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투기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에 더 초점이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스스로 전쟁을 마음대로 개전할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를 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한반도만 이제 국한에서 놓고 보면 아마 여러 개 전쟁이 이루어지는 상황 때문에 러시아든 또는 미국이든 전력을 제때 투사할 수 있느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우려가 있겠지만 단순히 남북한의 군사력만 놓고 봐도 매우 치열한 전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어느 한쪽을 아주 압도하는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북한이 그런 분쟁에서 핵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 이런 거 비롯해서 생각해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단시간에 빨리 뭔가 그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비등비등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가 압도한다라는 기준을 세우지 않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를 들면 10대 1이나 20대 1이나 5대 1이나 이 정도의 전력 차면 우리가 아마 큰 전력 차가 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2대 1이나 또는 한 1.5대 1이나 3대 1 정도만 돼도 사실은 매우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북한의 현재 병력만 놓고 보더라도 북한이 130만여 명, 한국이 50만여 명, 또 그 다음에 한국군이 물론 기술적으로 뛰어나지만 북한의 수량이 많은 재래식 전력도 많고 더군다나 핵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이틀 만에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우리가 전혀 피해가 없는, 피해가 매우 적은 이런 전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이 특히 압도하고 있는 부분이 그 공군력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김여정도 과거에 핵탄두를 공군기지에 4발씩 쏘겠다, 이런 협박성 발언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렇게 한국과 미국이 앞서고 있는 공군기지에다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게 핵이 되든 아니면 그냥 탄도미사일이 되든 또는 화학미사일이 되든 이런 식의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이 크죠. 네, 사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이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북한으로서는 두 가지를 다 고려해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어쨌든 거래를 할 수 있는 수단을 더욱더 보강을 하는 거고요.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미국에게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이렇게 러시아 협력의 수단, 특히 우크라이나 참전의 수단이 있다는 걸 보여줘서 북한이 유리한 협상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는 결국 유효하게 작동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북한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북한의 핵에 대한 시나리오는, 대비 방안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간의 확장 억제 공약을 더욱더 신뢰성 있게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핵 억지력을 키우는 거고요. 그렇다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자체 핵무장이나 이런 부분이 현재 당면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한미 동맹을 통한 해결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장 뛰어난 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일단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공동의 작계로 이미 그 대응 수단을 발전시켜 왔고, 이제 그 부분에 핵이라는 수단이 더욱더 보강이 된다.